네, 창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 해 시작은 잘 하셨나요? 예, 벌써 1월 15일이네요. 다행히 어제부터 날씨가 따뜻해져서 완전 봄 날씨더라고요. 시작을 따뜻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좋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제 코홀트 두 번째 주차가 돼서 아마 여러분들이 볼트 셋업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 뒤에 좀 필요한 것들 좀 제가 오늘 창수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 화면을 먼저 공유를 드리면은 제 화면 보이실까요? 보입니다. 지금 사실 지난주에 인제스천 어느 정도 좀 다뤘지만은 오늘 다시 인제스천에 좀 보충할 내용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 좀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것도 제가 캔버스 기능으로 만들었어요. 창수님도 요새 캔버스 잘 사용하고 계시다고요? 예, 아주 재밌습니다. 네네, 너무 좋습니다. 창수님은 어떻게 캔버스 만드세요? 그러니까 뭐 보이스를 어떻게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패시브 모드에서 캔버스를 사용하는 걸 시도를 해봤어요, 오늘. 근데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기능들이 새로워서 재미있었는데 가끔 가다가 중간에 끊기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그것을 체크해야 되는 그런 약간의 불편함은 있더라고요. 끊긴다는 게 예, 그 모니터링이 고비 데스크탑에서 중지되는 거죠. 예. 이게 끊길 때가 있죠. 그거 지금 알려진 버그라서 고치려고 노력해 볼 텐데 일단은 저희도 한번 이걸 켜고 시작을 해볼게요. 요거 만약에 하다가 끊기면 민성 있게 바로 보낼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작년 말부터 이제 발견한 것 중에 가장 큰 수확이 캔버스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동안 글로만 항상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캔버스를 발견하고 나서 제가 어제도 저희 디스코드에 여러 개 올렸지만 캔버스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세 개 올렸죠. 책 분석, 재즈 학습 로드맵, 재즈를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리고 저희 비디오 개요도 캔버스로 만든 거고 저는 요새 사실 또 패시브 모드도 쓰지만 옵시디안에서 그냥 캔버스 만들어 달라고 해도 많이 잘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냥 재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가 어제 오늘 읽었던 기사들에 대해서 큰 그림을 좀 받고 싶은데 캔버스로 한번 요약해 보자. 기사의 핵심 논지와 그 다음에 주요 인용구까지 포함해서 캔버스를 만들어줘. 자료는 AI 슬래시 서머리에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딕테이션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면은 아마 만들어질 겁니다. 어떤 프롬프트 찾고 뭐 PVC였나요? 그거를 사용해서 만들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캔버스를 네네네. 만들어줘라고 하면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PVC는 이제 제가 패시브 모드에서 브레인스토밍 한 거를 사용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그거대로 장점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끊기지 않고 그냥 말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이 프롬프트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캔버스 보고 다시 얘기하고 이렇게 매번 턴을 도는 거예요. 인터랙티브하게. 네, 저 아, 일단 읽고 있죠.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어차피 딕테이션을 저는 말할 때 딕테이션을 쓰니까 이걸 타이핑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것도 뭐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따가 다시 돌아가 보고. 그래서 어쨌든 캔버스를 굉장히 잘 쓴다.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돌아가서 제가 지난번에 저희가 인제스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트를 사실 뭐 옵시디안을 이미 잘 쓰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아직 옵시디안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을 거라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몇 가지 인제스천 방법을 좀 더 추가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선은 이제 옵시디안 임포터라는 노트를 다른 앱에서 임포트하는 게 있어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임포터라는 걸 일단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임포터는 커뮤니티 플러그인이고요. 설치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옵시디안 저는 보통 내에서 여기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고비에서 설치하는 게 네네네. 아니고. 플러그인 항상 옵시디안 내에서, 네네, 옵시디안 내에서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하시면은 커맨드에서 임포터라는 나올 거고, 이게 좋은 게 이제 굉장히 다양한 기존에 이제 노트 앱을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노트 앱도 있고, 뭐 구글 킵도 있고, 그분들이 다양한 콘텐츠 갖고 오시기 쉬운 그런 거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애플노트를 요새는 많이 안 쓰지만 썼었는데, 그때 이제 애플노트에서 가져오기 쉽게 만들려고 여기다 몇 가지 옵션을 좀 제가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옵시디안 리포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플러그인인데 거기에 직접 공헌을 한 첫 사례가 돼서 제가 이제 애플노트 임포터를 더 일정에 이제 한 번 그냥 복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싱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실제로 풀 리퀘스트라고 이 리포를 열어가지고 제가 고쳐가지고 이걸 거기다 다시 머지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한 거예요. 네. 네,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런 개선을 몇 가지 했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이런 게 좀 가능한 거죠. 깨알 자랑을 좀 해보고. 어쨌든 여기서 혹시 쓰시는 게 있으시면 에버노트도 좋고, 네, 에버노트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노션도 되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애플노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 보시는 대로 여기는 주로 저희 장 보는 리스트가 많이 있는데 크게 뭐 이용하지 않지만 하여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이 리밀리스 앱을 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제 대화록이 다 지금도 실시간으로 저장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 제가 읽는 것도 저장이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뭐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그런 욕심이 많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걸 하고 있고, 근데 뭐 모든 분들이 뭐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모으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약간은 연구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일단 컨텐츠가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최대한 어쨌든 자동화된 컬렉션을 하시면 제일 좋고요. 만약에 여러 소스에서 가져오는 걸 오케스트레이터에다 설정해 놓으시면 자동화가 되겠죠. 그게 이제 한 가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최근에 시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조금 하다 말긴 했는데,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 논문 같은 게 새로 나오잖아요. 그런 걸 이제 매주 한 번씩 리서치 브리핑이라고 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내 볼트에 넣어줘,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요새는 이제 웹이나 뭐 저널이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정보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원에서 가져오는 거를 좀 자동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웹에 있는 소스다 그러면 다 당연히 자동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클로드 코드나 기타 CLI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그거를 좀 하시면 저는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제 자동화된 컨텐츠가 컬렉션이 필요는 하지만은 또 너무 욕심내시는 것도 좋지 않고요. 제가 작년에 한국 갔을 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의 소화불량 저 같은 경우는 종종 걸리는데, 너무 많이 읽고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머리에 싸두기만 하면은 그게 되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잘 소화할 수 있는 양만, 물론 이제 AI가 있기 때문에 소화도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쌓아놓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저는 그거는 쌓는 것도 노력이기 때문에 피하시길 말씀을 드리고. 골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네요. 내가 블로그에 어떤 주제로 매주에 하나의 글을 맞습니다. 올리겠다. 네. 이런 골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 작업을 자동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골이 있으면 훨씬 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감이 잡히기 쉬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네네. 그래서 목표는 사람마다 다를 텐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읽은 기사들인데, 기사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또 요새는 많이 못하고 있지만 액션 아이템 같은 걸 만들어서 이거는 뭐 쉐어를 할지, 이거는 제가 뭐 배워야 되는 건지, 그런 식으로 조금 해보려고 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내가 읽어서 끝나서는 안 된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캔버스 보니까 지금 얘가 옵시디안 캔버스, 옵시디안 캔버스를 키를 찾아서 실행을 하고 있네요. 뭐 일단 요거 얘기만 마무리를 하면은, 욕심을 낼 필요는 없지만 또 다른 부분은 AI가 이제 바꾸는 게 굉장히 많은데, 예전에는 이제 저는 굉장히 하이 퀄리티에 잘 큐레이션 된 것만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모을 수 있는 거는 다 모아놓고 나중에 AI한테 여기서 필요한 걸 찾아서 정리해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좋다. 왜냐면 정리하는 게 훨씬 이제 예전처럼 매뉴얼하게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은 배치되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는데, 제가 배운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창수님은 혹시 어떠세요? 창수님은 주로 인제스천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블 러닝이라는 방법론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 클라우드 스킬이라든가 뭐 MCP라든가 이런 토픽을 놓고 공부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쌓이는 정보들을 계속 지금 보관을 하고 있어요. 볼트 내에다가. 아직 그거를 가지고 활용하는 단계까지는 가지는 못했는데, 목적을 방법론 연구하는 거에 두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자료들을 계속 쌓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저도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고, 그중에 좀 관련된 내용이 그 바이브 러닝이라는 게 이제 특정 주제에서 배우는 건데, 특히 만약에 뭐 AI처럼 계속 새로운 게 쏟아지는 주제 같은 경우에는 그 주제에 대해서 매일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은 그거를 놓치지 않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블 러닝을 하면서 제가 캐치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점은, 검색을 해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얻어서 내가 배우고 싶은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그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스테이터스 파악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이 지금 어떤 스테이터스에 있는지, 그리고 음. 공부하는 토픽이 지금 어떤 스테이터스에 있는지, 공부하는 사람이 1과서부터 10과까지 계획을 세워놨는데 2과를 공부했는지 3과를 공부했는지, 그런 스테이터스를 파악해서 그 다음 내용을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해당 토픽이 계속 변화하는 토픽이라면 지금 참조한 내용이, 참조해 가지고 세운 계획 이후에 어떤 변경 사항이 있었을 때 내가 세운 계획을 새롭게 고쳐야 되는 정도의 변경인지 아닌지, 뭐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부하는 사람하고 공부하는 토픽 그 스테이터스를 파악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중요하더라고요. 네네네. 토픽도 바뀌지만 저 그 사람의 상태도, 배우는 사람의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맞아요. 두 제가 가지 지금 다 하는 좀 변이는 거에 재미있는 반영해야 거는, 된다. 클라우드 음. 코드가 오늘 공부할 계획을 세우라고 하면은 나한테
먼저 물어봐요. 너 오늘 시간이 얼마나 있냐? 1시간이 있어? 공부할 시간이 3시간이 있어? 5시간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3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 그럼 거기에 맞게 얘가 계획을 세워서 제공하고 뭐 그런 내용도 제가 시스템 프롬프트에 집어넣고 뭐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접속을 하면은 시스템에서 오늘 몇 시간 있으면은 이렇게 좀 뭐 그거에 맞춰서 커리큘럼 만들어주는 거네요. 예, 맞아요. 예. 지난주 네 음, 2과까지 공부해 또는 3과 공부할 차례인데 이거 한 10시간 걸릴 음, 건데 네 몇 시간 있어? 그러면 3시간 음, 있어? 그러면 3시간에 맞게 음. 3분의 1만 공부하는 걸로 계획을 세울게.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완성되시면 꼭 볼트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예, 저도 좀 새로운 거 배울 때 활용할 수 있게. 예, 거의 한 90% 완료돼 네, 그리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몇 가지 관련된 프롬프트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뉴스레터 브리핑이라는 거는 메일로 되게 여러 가지 구독하시는 거 많잖아요. 근데 이제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메일은 스팸이 많이 있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지메일로 구독하는 거 중에 프로모션 제외하고 뉴스를 이렇게 좀 분류해달라.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 아침 뭐 받아볼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예전에는 한번 보이스 모드로 해서 저를 이걸로 알람을 써볼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예, 최근에는 안 하고 있지만 예. 하여튼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를 또 워커에 등록을 해놓으면은 매일 아침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파라미터가 있어요. 파라미터. 에이전트가 이걸 동작할 때 쓸 수 있는 파라미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설정을 해가지고 예. 제가 이거는 저희 커뮤니티 볼 때다가 좀 업로드를 해 놓을게요. 만약 안 했으면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뉴스레터 관련된 거고 이 두 번째는 리서치. 예. 저 같은 경우에도 회사 일이나 여러 가지 관련해서 연구 논문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재밌는 게 제가 관심 있는 토픽을 먼저 등록을 해놓고 그 토픽에 대해서 주제를 관련된 이제 특정 소스 여기서 이제 주로 논문들이죠. 네, 논문들 예를 들어서 LLM 이밸류에이션 이런 연구 주제에 대해서 업데이트 그러니까 새로운 논문 같은 게 등록이 되면은 그것을 역시 찾아서 저한테 월요일 아침에 브리핑 해달라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정보 습득이 이제 좀 자동화가 된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각자 생각하시는 요 어쨌든 토픽은 다 다를 거라서 예, 요걸 좀 커스터마이즈해서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요 두 개는 한번 올려드려 볼 테니까 저희 커뮤니티 볼 때다가 받아서 써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캔버스가 완성됐나 한번 볼게요. 예. 리딩 서머리 뭐 봤네. 네, 네, 주로 위클리 리딩, AI 기술의 미래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예, 요새 뭐 하게 해가 바뀌니까 엄청나게 많은 예측이 쏟아지고 있는데 예, 보시는 대로 이제 커리어 저기 이렇게 토픽에 맞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국제 정치, 네, 흑백 요리사 이런 식으로 네, 여러 가지 토픽에 대해서 좀 정리가 돼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캔버스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시작을 한 다음에 AI와 미래 기술에 대한 내용만 조금 더 익스펜드를 해줘. 각 기사의 주요 내용을 노드로 추가해서 확장해주면 좋을 것 같아. 나머지 주제는 관심 없으니까 캔버스에서 제외하고 이렇게 딕테이터는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요청한 다음에 한번 이 부분이 확정되는지 일단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캔버스 활용하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배우고 있지만 계속. 그러겠네요. 네, 일단 사람이 기본적으로 네, 글자만 너무 그리고 많으면은 네. 접근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비주얼하게 나눠주면은 훨씬 더 접근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간의 뇌에 이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약간 이런 식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모든 게 다 리니어하게 기록은 안 돼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직관적인 방법은 맞는데 과거에는 이것도 이제 저한테 이걸 그리라고 했으면 절대 못 그렸을 텐데 게으르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매뉴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읽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하고 있죠. 이것만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하는 동안에 또 저희는 다음 내용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어거니제이션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근데 어거니제이션이라는 게 저희가 옵시디안 노트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뭐 파일이 옵시디안이 밖에 있는 파일이 훨씬 많으시잖아요, 보통.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조금 같이 관리하는 방법을 조금 오늘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옵시디안 안에서도 사실은 볼트라는 개념으로 옵시디안 그 하나의 이제 지식 베이스 그런 지식의 어떤 저장소를 관리를 하는데 볼트도 사실은 하나만 쓰실 필요가 없어요. 보통은 이제 하나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좀 확장을 하는 네, 그런 식으로 보통 많이 가시기 때문에 그 얘기도 조금 드리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한 게 bolts.md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장소를 등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저장소 굉장히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래서 bolts.md 내용을 한번 보면 이건 제 메인 볼트 내용인데 당연히 제 메인 볼트가 등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작년에 쓰던 볼트예요. 근데 이제 왜 작년에 쓰던 거를 나눴냐면은 뭐 파일이 뭐 5천 개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만 개가 넘어갔죠. 예, 그래서 이거를 별도 볼트로 빼고 얘는 좀 더 슬림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를 나누는 것도 클로드 코드가 훨씬 손쉽게 만들어 줬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관용이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작년 것까지 뭔가 정보를 찾아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찾으면 되는 거죠, 저는. 그리고 앞으로도 최신 3개월 것만 여기다 남기고 나머지는 여기 백업하다 한다.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체계를 예,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창수님이나 민성님이랑 같이 쓰는 팀볼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제 회사용
취미용,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커뮤니티 볼트,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그 옵시디안 볼트가 아닌 것들도 있는데 제가 읽는 페이퍼 논문들, PDF 논문들, 그리고 제가 읽는 전자책들, 예, 이런 것도 저 같은 경우에는 볼트.md에다가 등록을 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좋은 거는 제가 이제 클로드 코드에 물어보는데 이거 특정한 주제가 전자책을 찾아야 돼요. 만약에 어떤 제가 읽었던 책에서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요약해서 뭔가 답변을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 이북 라이브러리를 바로 제 프롬프트에 포함을 시켜서 이북 라이브러리에 포함을 해서 찾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예, 물론 이제 클로드가 찾다가 알아서 포함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볼트가 하나가 있는 것보다 이게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정보를 훨씬 더 이제 좀 폭넓게 관리를 할 수 있다. 지금 당연히 하나를 시작을 하시지만은 저는 이제 조금 더 여러 볼트를 쓰는 것도 좀 고려를 해보시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내용이 지금 외부 라이브러리, 제가 이북이나 페이퍼, 예, 이런 것들, 예,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퍼에서 논문을 검색해줘 이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아카이브는 여기 별도로 볼트 크기 관리를 위해서 등록이 돼 있고 커뮤니티는 또 이제 저희 브레인 커뮤니티 요거를 위해서 지금 만들어 둔 거고요. 창수님 같은 경우 혹시 뭐 다른 볼트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이전에는 없었는데 이거를 보니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는 AI 쪽으로 주로 관심이 많이 가 있는 입장인데 AI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나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PKM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챗GPT는 구글에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공부를 한 앤데 그 챗GPT를 통해서 내가 뭔가 얻어내려고 하면은 누구나 똑같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쟁력이 없죠. 나도 챗GPT를 사용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챗GPT를 사용한다면 그 사람이랑 네. 나랑 경쟁력은 없을 거예요. 근데 나의 지식을 이렇게 따로 모아 두어서 그걸 가지고 AI를 활용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면 다른 사람과는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거기서 저는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개인 지식을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근래에 들어서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뭔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볼트를 여러 개 만들어도 되겠고 아니면 어떤 한 볼트를 만들더라도 내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 내가 뭔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파일 형태로 MD 파일 형태로 관리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예, 맞습니다. 예, 일단은 버리지 마세요. 버리지 마시고 많이 모으시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오늘 이제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마크다운이 아니라도 괜찮다. 그렇죠? 마크다운이 아니라도 잘 관리할 수 있고. 예, 여기 두 가지 보여드렸는데 좀 이따가 제가 최근에 이걸 어제 만들었는데 다운로드한 파일을 잘 정리하는 것도 프롬프트로 만들었어요. 예, 그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모든 파일이 다 지식 관리에 포함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크다운이 당연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읽은 책 같은 경우에도 좀 중요한 건 다 마크다운으로 요약을 하거든요. 그럼 훨씬 더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빨리 찾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맞는데 그래도 그 원본 데이터는 또 모든 걸 다 담고 있는 예, 책이나 논문, PDF 이런 것들은 또 버리지 마시고 또 별도로 놔두시고 필요할 때 찾을 수 있게 저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제 정보를 찾을 때 뭐 보통은 이제 굉장히 뇌의 작은 부분을 보통 쓰겠죠. 그러다가 이거 작년에 했던 건데 하면 그때부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이제 뇌도 여러 가지 영역으로 좀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모든 걸 하나에 넣을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 개로 분리를 하고 그거를 그냥 제가 이제 보여드린 볼트자 MD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은 이거를 또 필요할 때 AI로 시켜가지고 잘 찾을 수 있다.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얘기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노트 이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지금 노트라는 거는 저희가 옵시디안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정리하는 거.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가 우선은 볼트를 최근에 만들었던 볼트를 하나, 킨 브릿지라는 볼트를 하나 열어볼게요. 이건 아마 저희 템플릿 볼트 가지고 최근에 만들었던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옵시디안에 열려 있을 텐데 제가 지난주에 아마 만들었던 것 같고요. 이 몇 가지 세컨 브레인 아티클 인제스트 해가지고 브레인스토밍도 해봤고 인제스트까지 주로 했던 그런 볼트인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라운드업도 하나 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다루고 싶은 주제는 일단 옵시디안의 한정에서 노트를 어떻게 오거나이즈 할 것인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오거나이제이션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의 기억에 대해서 저희가 뭐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어찌 보면은 세컨 브레인이던 노트 오거나이제이션이건 그 원리는 사람의 이제 기억에서 찾아야 될 거잖아요. 저희가 결국에는 그 기억을 더 도와주려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억의 첫 번째 이제 단위는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 단위로 저희가 기억을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에피소딕 메모리라는 말도 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특정 기간에 있었던 일을 정리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프롬프트가 데일리 라운드업 이건 이제 전날 있었던 일을 요약하는 프롬프트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가볍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GDR이라는 프롬프트를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렸죠. 결과는 라운드업이랑 AI 슬래시 라운드업이라는 폴더에 있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다시 한번 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시작하는 볼트, 퀸 브릿지란 볼트에서 1월 7일 날, 1월 7일이니까 일주일 전에 만들었던 볼트고, 네, 라운드업이 하나 생겨 있네요. 그리고 서머리가 이렇게 몇 가지가 생겨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워커에 이미 제너럴 라운드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세팅을 보시면은 프롬프트이고, 그다음에 GDR 프롬프트를 실행을 하는 거고, 데일리 새벽 3시에 AI 라운드업이라는 디렉토리에 결과물을 쌓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게 지금 설정대로라면 매일 돌아가고 있을 텐데 제가 1월 7일 이후로는 이 볼트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여기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요. 네,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다가 기사를 몇 개 더 추가해가지고 다시 한번 라운드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리드와이스에서 읽었던 기사들을 한번 몇 가지 해볼까요? 네, 비디오로 가서 세컨 브레인 관련된 기사가 있네요. 네, 요거를 제가 한번 클리핑을 해가지고 라운드업을 만들었고, 워커가 지금 오케스트레이터가 실행돼 있고 마지막에 열었던 볼트가 요거기 때문에 여기로 아마 인제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시디안 클리퍼를 써서 옵시디안으로 돌아가면은, 그리고 제가 태스크를 보면 지금 이 EIC 프롬프트가 돌아가고 있죠. 이 설정은 여기서 해준 거고요. 그러면 오늘 인제스트를 아티클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티아고 포르테가 올렸던 비디오를 또 하나 봤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인제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뭐 세컨 브리만 해도 계속 업데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배울 게 있고요. 이 두 개의 아티클을 인제스트를 해서 이게 딱 되면은 그걸 가지고 라운드업을 한번 돌려볼게요. 요거는 이제 그 도는 중에 제가 다시 돌아가서 토픽 라운드업이라는 건 이제 또 다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날짜별로 콘텐츠 정리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주제별로 정리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제라는 게 사실 또 굉장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위키피디아 아티클이 될 수 있는 게 주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어찌 보면은 내 지식이 백과사전 형태로 정리가 돼 있으면 찾아 쓰기 되게 편할 거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자는 건데, 말하자면 이제 나를 위한 위키피디아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런 게 사실은 과거에는 사실 굉장히 훈련이 잘 되신 뭐 사서나 이런 분들은 그런 걸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거죠. 토픽을 찾는 것도 어렵고 콘텐츠에서 그걸 가지고 PKM에 정리를 해놓는 거는 굉장히 훈련도 필요하지만 시간도 많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제는 이제 프롬프트 하나로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돼서 저는 그걸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요거 프롬프트를 제가 일단 프롬프트를 한번 볼까요? 우선은 데일리 라운더. 네, 요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여러 소스에서 아티클을 가지고 와서 라운더 폴더에다가 정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토픽 인덱스 업데이트. 이거는 컨텐츠에서 주제를 뽑고 그 주제 가지고 주제별 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물은 개인별 위키피디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창수님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경험하시고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하는 위키피디아. 그래서 창수님이 나중에 특정 주제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면 그 페이지를 보시면은 지식을 요약해서 보실 수 있는 거죠. 창수님 그런 거 혹시 필요하다고 느끼세요? 저는 그런 게 되게 재밌는데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나만의 위키피디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 아, 해보신 적 나만의 있으세요? 위키피디아?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네, 그 필요하나요? 네. 진영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과 좋아하세요? 사과 좋아하죠? 과일 네. 좋아해요? 저는 30대까지는 사과를 아주 좋아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입맛이 변했어요. 그래서 너무 셔서 요새는 못 먹거든요. 남이 옆에서 사과 먹는 소리만 들어도 나는 경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한테 절대 내 옆에서는 사과 어, 못 먹게 하는데, 그렇게 똑같은 사물이라도 아니면 똑같은 현상이라도 나한테는 의미가 다른 것들이 많이 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의미들을 정리를 음, 해두면은, 나만의 위키피디아 같은 걸 만들어 두면은 AI에게 뭘 시키면은 나에게 음, 딱 맞는 답을 내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게 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도 사과라는 되게 좋은 비유를, 저는 이제 주로 생산성이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옵시디안 놀이도 할 수 있고 그래프가 있으면, 네, 저도 그래서 작년에 사실 생산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뭐 번아웃, 생산성 이런 주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읽었던 것들을 여기다 다 정리를 자동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되게 다르잖아요. 되게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쌓아놨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이제 기분 좋고, 그걸 가지고 제가 생산성에 대해서 뭔가 추가적인 뭐 고민을 하거나 연구를 해야 된다 하면은 이렇게 스타팅 포인트가 있다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제가 한번 여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헷갈리실 만한 부분을 나름대로 정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 무엇이냐면 지금 진영님이 쭉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음, 세 가지 툴이 있어요. 그죠? 세 가지 툴이. 하나는 옵시디안이고, 그 다음에는 클라우드 코드고, 그 툴. 다음에는 고비 네, 데스크탑이에요. 그죠? 네, 이 세 가지 툴이 지금 막 혼재돼 가지고 음, 진영님이 막 설명을 하셔서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음, 옵시디안은
뭐냐면 아까 웹에서 있는 정보들을 그 내 로컬로 수집을 해가지고 내 지식을 관리하는 툴이죠. 그게 퍼스널 널리지 매니지먼트라는 부분을 담당하는 툴이고 여태까지 그런 네네, 나의 맞습니다. 퍼스널 널리지가 많이 쌓였는데 이것을 AI를 활용하면은 더 그 광범위하게 활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AI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클라우드 코드라든가 제미나이 CLI라든가 이런 나의 로컬에서 작동할 수 있는 AI를 지금 활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두 가지 툴이 기본적으로 지금 합쳐져서 이 AI for PKM이라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고 운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비 데스크탑은 여기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자동화하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팀에서 따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 3시에 뭔가를 돌리겠다, 매주 뭔가를 돌리겠다 이런 것을 자동화를 하려면은 AI라든가 옵시디안이라는 툴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고비 데스크탑이라는 툴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자동화를 시키는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툴이 고비 데스크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다른 분들이 준영님 강의를 듣는데 더 네네네. 수월할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저희 이제 지식을 쌓는 게 일단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게, 제가 이렇게 웹에서 읽은 것들을 옵시디안으로 아까 클리핑으로 넣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클리핑된 아티클이, 원래는 이제 인제스트의 클리핑이라는 데로 들어가죠. 이거는 아마 지난번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지만은 이 아티클들이 제가 읽기에 이렇게 좋은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게 영어기도 하고 폴더도 이렇게 패러그래프도 잘 안 나눠져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아티클을 한글 요약하는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그 프롬프트를 지금 돌린 그 결과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프롬프트를 돌리는 데 있어서 제가 고비 데스크탑이라는 프로그램을 민성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서, 이 고비 데스크탑이라는 프로그램은 제가 또 옵시디안에 넣어놓은 또 EIC라는 프롬프트를 특정한 조건이 만족됐을 때 실행을 해주는 그런 프롬프트인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예, 실행을 한다는 파일이 ingest 의미는 slash clappings라는 폴더에 실행을 한다는 의미는 그 프롬프트를 했던 게 클라우드 있는데, 코드에 네, 네네. 던지고 그 답을 받아와서 일을 처리한다는 얘기죠. 네네, 맞습니다. 클로드 코드에 이제 던져서 처리하는 거고, 그거를 클로드 코드가 아니라 다른 걸 쓰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세팅에 설정된 에이전트에게 던져서 실행을 한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클로드 코드나 다른 CLI 에이전트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자동화나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확장된 기능을 제공하는 거를 프로그램으로 만든 거고요. 네, 여기까지 다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킨 브릿지라는 볼트에서 지금 옵시디안에도 같은 게 열려 있죠. 지금 새로운 콘텐츠를 2개를 넣고, 오늘 날짜로 1월 15일 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제가 방금 보여드린 GDR이라는 프롬프트, 그리고 TIU라는 프롬프트, 그 두 가지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저는 GDR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Generate Daily Roundup이죠. 이거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뭐 대부분의 프롬프트를 처음에 하실 때는 플랫 모드로 이제 Shift 탭을 쓰시면 이제 이게 플랫 모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실행을 시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어떤 동작을 하는지 얘가 실제로 파일을 만들거나 하기 전에 미리 아실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아마 오늘 생성된 그 아티클을 가지고 내가 이제 서머리를 만든다, 이런 거를 이제 아마 실행을 할 거예요. 우선은 이제 GDR이 뭔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찾는데, 그게 또 프롬프트 디렉토리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agent.md에 프롬프트 위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찾아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플레이 모드는 이 AI가 네, 어떻게 일을 하는지 실행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을 수 있는 모드네요. 네, 얘가 이제 실제로 일하기 전에 저한테 다 물어봐요. 필요한 거를. 네, 그래서 음, 투데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게 오늘이냐 어제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게 디폴트가 어제 했던 거를 오늘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근데 오늘 생성한 거기 때문에 오늘을 선택을 할 겁니다. 서브밋 앤서 하고. 그래서 에이전트가 사실 강력하긴 한데, 이렇게 조금 말귀를 잘못 알아들으면 강력한 만큼 굉장히 에너지를 이상한데 많이 낭비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플랫 모드 굉장히 유용하고요. 보시면은 여러 가지 지금 저널도 있고, 뭐 어쨌든 제가 하루에 읽었던 거를 다 뭐 정리하는 그런 건데, 아마 지금은 AI 서머리 있는 내용이 달아서 그걸 기준으로 아마 할 것 같고요. 결과물 한번 보죠. 요거는 조금 실행하라고 두고, 실행하는 동시에 저희는 이제 제가 지금 또 왔다 갔다 하는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저는 볼트를 여러 개를 열어놓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OVM이라는 거는 저의 메인 볼트고, 그 다음에 그 킨 브릿지가 지금 제가 설명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볼트입니다. OVM으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아까 부탁한 게 클로드에서 AI 기술 미래, 네, 주제에 대해서 캔버스를 확장해 달라고 얘기를 했죠.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보시면은 뭐 완벽하진 않습니다. 뭐 이게 막 겹쳐지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이런 건 조금 올려주면 좋겠네요. 상당히 저희가 이제 이 지식을 딥다이브 하는데 좋은 출발점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쓰다 보면은 굉장히 자주 쓰게 돼요. 그리고 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늘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 박스들이 겹쳐지지 않으면서 내용이 잘 늘어나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도 좋습니다. 옆으로도 좀 아주 늘려볼까요? 훌륭하게 잘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따가 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해주는 건 좋은데 정리해준 걸 볼 시간이 점점 욕심을 부리다 보면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볼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된다 생각은 항상 하고 있고요. 인제스트를 지금 많이 했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렇게 기다리지 않고 창을 하나 더 열어가지고 병렬로 보통 하기도 하는데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터미널도 많이 사용 뭐 하실 거고 뭐 창수님 같은 경우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실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결국엔 같은 겁니다. 어떤 특정한 경로에서 그러니까 AI를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클로드를 실행시킨다. 그런 여러 가지 수단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비에 있는 거랑 제가 여기서 실행시키는 거랑 결국엔 같은 결과가 나올 거고 저는 이제 여기 안에서 토픽 인덱싱을 실행을 시켜 볼게요. 플랜 모드를 걸어가지고 그러면은 동시에 돌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코드나 제미나이 CLI나 코덱스 CLI는 터미널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AI고 그거는 뭐냐면 네. 윈도우나 맥에서는 터미널을 여러 개 띄워놓고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네네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시킬 수 있고요. 근데 당연히 이제 본인의 주의력과 집중력이 허락하는 한에서 그런데, 그래서 하다 보면은 항상 좀 약간 집중력이 흐려질 수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은 한 번에 하나만 하는 거기 때문에,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하다 저걸 하다 하면은 그다지 정신 건강에는 뭐 좋지 않다 생각도 들지만, 네, 그래도 현실이 현실이만큼 AI는 사람을 굉장히 기다리게 하잖아요. 지금 뭐 나중에 더 빨라지겠지만,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창수님도 멀티태스킹 많이 하시나요? AI 쓰시면서? 예, 많이 해요. 저는 거의 30년 가까이 직장인으로서만 일을 했는데, 그래서 적응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멀티태스킹을 음. 하다 보면은 내가 워커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매니저나 사장의 입장에서 얘네들을 직원으로 생각하고 일을 시켜야 되겠구나. 롤을 나눠서 얘는 어떤 롤을 주고 어떤 작업을 주고, 음. 얘는 또 다른 롤을 주고 다른 작업을 주고, 이런 식으로 잘 나눠서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얘기가 AI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매니저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일정 부분은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아주 전적으로 동감하는 말입니다. 네. 네네. 네. 그 와중에 다 실행이 됐고요. 우선은 그 데일리 라운드업 결과부터 한번 볼까요? 네. 키 인사이트. 지금, 파일 두 개를 찾았죠. 찾아가지고 잘 정리를 해준 것 같고, 결과물 한번 볼까요? 네. 다시 아까 킨 브릿지로 돌아가서 라운드업, 1월 15일 라운드업 문서가 생겼습니다. 보시면은 오늘의 학습은 세컨드 브레인과 AI 통합이란 하나의 주제로 수렴된다. 네. 좋은 아티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저희가 TIU 실행시켰는데요. 토픽 인덱스. 지금 어떤 문서를, 이거 역시 이번에도 되게 그 현명한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날짜가 오늘 날짜만 있는 게 아니라 1월 17일 날짜가 다 같이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클리핑 두 날짜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떤 문서에 대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all file이라고 하고 내려보시죠. 네. all files in AI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만약에 실수를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ESC를 하시면 돼요. AI는 이거에 대해서 뭐 전혀 사이드 이펙트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툴을 맞아 외부 툴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좀 기다리시기를 권하는데 그게 아니면은 AI의 인퍼런스 자체는 언제든지 멈추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클래리파이를 해주시면은 얘가 이거를 훨씬 더 제가 구체적인 피드백을 준 거죠. 7개 파일 찾아가지고 아마 할 거예요. 기다려 두시고 플랜 모드로 일단 놔두고 그리고 저희는 다시 저희 커리큘럼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부분 어거니제이션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몇 가지 좀 레슨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따가 토픽 생성된 토픽을 한번 같이 보시죠. 우선은 이제 마크다운이 핵심이긴 하지만 마크다운에 국한되실 필요 없다. 사실 캔버스만 해도 마크다운은 아니잖아요. 마크다운은 아니지만 굉장히 유용한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여러 가지 파일들 다 좀 볼트다 램디 이런 데 모아놓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하지만 이제 그 핵심 볼트는 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올해 볼트를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한 게 특히 이제 모바일 관련해서는 옵시디안 이제 모바일 앱을 제공하는데 거기에 싱크하는 게 파일이 뭐 볼트가 커질수록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저는 별도로 나누는 거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픽, 토픽이 좀 됐나? 소스도 추가를 양방향 토픽에만 하면 되겠죠. 토픽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텐데 제가 토픽을 처음에 보여드린 이제 토픽을 생성을 할 때 처음에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아 이걸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예를 들어 AI만 해도 AI를 하나의 토픽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저 같은 경우에 토픽에 좀 약간의 이제 하이어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트 앤 컬처를 가보시면 거기에 뭐 뭐 클래시컬, 뭐 파인 아트 이런 식으로 나눠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이렇게 고정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음악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가 갑자기 관심이 생겨서 장르별로 그때부터 나누고 싶을 수도 있고 또 그러다가 또 관심이 없어져서 다시 그냥 음악을 뭉뚱그려 보고 싶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시간에 따라 계속 바뀔 거기 때문에 너무 고민 안 하시는 게 좋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AI가 좀 추천을 해달라 이렇게 하시고 추천 결과를 최대한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클리핑한 아티클에서 지금 제한된 보시면은 대부분 다 저는 괜찮은 토픽 같아요. 프로그레시브, 네, obsidian, summarization, 네, 다 좋은 토픽인 것 같습니다. 얘는 약간 잘 모르겠네요. 얘만 빼볼까요? 이렇게 일단 하고 빼줘. 아마 이렇게 하면은 아마 하다가 이걸 알아듣고 이걸 빼고 아마 작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엔 내가 오거니제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은 사실 그걸 생각하다가 안 하게 되거든요. 그게 오히려 저는 더 큰 함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고민해서 그냥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하신 거는 GDR하고 TIU 프롬프트 두 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GDR은 뭐냐 하면 하루 종일 내가 공부한 것들이 로컬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요약해주는 프롬프트가 GDR이고 그리고 그 요약한 것에 하나 더 넘어서 TIU는 내가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토픽별로 나눠서 구분해주는 그런 프롬프트가 TIU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그 하루하루 굉장히 많이 쌓이잖아요. 그 지식을 정리하는 프롬프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네. 생성을 지금 거의 한 것 같고요. 봅시다. 품질 검증까지. 팀 브릿지로 가서 토픽을 보시면 하이어르키까지 만들어서 네, 이렇게 people, tools 좋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네. 이걸 가지고 다시 옵시디안의 그래프를 뷰를 봅시다. 네, 그러면은 토픽끼리 좀 어느 정도 연결이 생성은 마무리가 됐죠.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세컨 브레인이라는 토픽 가보시면은 다른 토픽들이랑 연결이 돼 있죠. 이걸 만든 사람 뭐 그리고 다른 비슷한 방법론 네, 다 돼 있고 네, 오른쪽에 그리고 보면은 이 그룹이 두 개 토픽이 나눠져 있네요. 네네네 오른쪽에 맞습니다. 이거 보면은 그룹을 나누는 네, 빨간색은 토픽이고 노란색은 AI 서머리고 네, 녹색은 그냥 이거는 이렇게 컬러링을 그룹이 위해서. 나눠져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냥 보기 좋게 나눠 놓은 거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TIU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일 배운 것들을 인덱싱을 할 수 있게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오늘은 예를 들어서 옵시디안이라는 토픽에 오늘만 해도 많은 게 쌓였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게 계속 커지는 거죠. 제가 뭐 배운 거, 또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뭐 관련 토픽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저의 위키피디아가 되겠죠. 그런 목적이군요. 네, 예, 보고 설명 들으니까 알겠네요. 네, 네. 해당 토픽을 나누고 매일매일 공부하는 것들 중에서 그 토픽에 해당되는 것을 얘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창선님도 해보고 예, 이거 해보고 싶어졌어요. 싶어지셨나요? 예. 다행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네, 오늘 사실 할 얘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원래는 보통 이 노트 정리, 옵시디안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파일도 정리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사실 민성님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다운로드된 파일을 또 정리를 해보자. 예, 그걸 해서 그거를 사실 프롬프트화를 했는데 그 얘기도 조금 오늘 해볼게요. 데일리 다운로드 오니제이션 여기 있나? 넣어놓은 것 같아. 네, 이건 굉장히 따끈따끈한 어제 만든 프롬프트라서 이미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네. 못 찾았지. 네, DDO. 이건 이제 제가 다운로드된 받은 파일을 정리하는 그런 프롬프트인데 사실 다운로드 폴더가 대부분 다 굉장히 좀 메시하실 거예요. 막 이것저것 파일이 저도 지금 5만 파일이 다 있죠. 근데 이거를 이제 클로드 코드가 정리해주는 마법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여러 가지가 돌고 있죠. 지금 여기서도 저는 어쨌든 제 메인 볼트에서 새로운 프롬프트를 돌 때는 항상 돌릴 때는 플랫 모드 패스트 올해 1월에 제가 다운받은 파일을 정리해줘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다운로드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이제 이것도 이제 사실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영수증은 따로 빼고 그리고 제가 요새 또 재밌는 취미를 붙인 게 카카오톡에서 다운받은 그 대화록을 정리해보는 클로드 코드로 그런 걸 재밌게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 빼고 나머지는 그냥 파일 유형별로 정리를 한다. 그리고 압축 파일 풀어서 정리를 한다. 이렇게 지금 해놨고요. 이게 다예요. 어쨌든 꽤 잘 합니다. 다운로드, 네, 다운로드 오버레이션 맞죠. 네. 창수님은 이런 게 있으면 쓰시겠어요? 당연히 쓰죠. 아까 저 프롬프트는 간단하다고 했는데 간단하지만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 같아요. 제 다운로드 파일도 파일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때그때 이렇게 네네네. 알아서 얘한테 정리를 시키면은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네, 잘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사실 클로드한테 이 정도는 굉장히 쉽죠, 그렇죠? 파일 이름만 뭐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네요. 그냥 근데 이제 중요한 AI를 거는 사용하는 게 질문하고 네. 답변하고 뭐 오늘 시애틀 날씨는 어때? 뭐 이런 거나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것만 사용을 해봤는데 이렇게 네. 로컬에서 작동하는 AI를 사용하니까 이런 일도 시킬 네네네. 수가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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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로컬 말씀하셔서 제가 최근에 그 클로드 코워크이라고 걔도 이제 지금 받아갖고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요거예요. 이번에 나왔죠. 클로드 코워. 근데 아직은 조금 이릅니다. 제가 이것저것 시켜봤는데 전원 읽는 것도 잘 못해요. 하지만 굉장히 나중에는 강력해지겠죠. 돌아가서 지금 1월에 제가 다운받은 파일들 지금 총 정리 대상이 1600개인데 와. 1월만 하라 그랬는데 1월에 이렇게 많이 받았다? 네, 어쨌든 지금 요거는 실행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이런 게 가능하다 네, 하면은 이제 실행을 하겠죠.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다 최근에 시작하긴 했어요. 작년에는 제가 옵시디안에 있는 것만 관리를 했다면은 최근에는 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른 것도 관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다운로드가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그게 끝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대로 유형별로 저희가 다른 프롬프트를 또 돌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북 같은 경우에는 또 이북에 대한 서머리를 해줘. 그리고 이북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머리를 예를 들어 AI 서머리라는 데 하고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이북을 읽은 이북에 대해서 다 이렇게 목차를 해가지고 서머리를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책을 읽는 것만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항상 마크다운 형태로도 서머리를 해놓고 여기서 만약에 제가 뒤지다가 만약에 필요하면은 제가 원본 이북으로 가서 또 추가적인 또 탐색도 할 수 있고 이것도 어찌 보면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네요. 그냥 아티클만 아니라 책도 이렇게 서머리 해놓고 또 원본 파일에 대한 링크도 또 같이 걸어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관리한 정보의 스코프를 늘리고 또 접근성도 높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지식 관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네. 4월 그리고 달까지 미국에서는 세금 네.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 보고를 하기 위해서 비용 처리하는 그 영수증들을 쭉 정리를 하는데 그 영수증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서 다 정리를 음, 했는데 하나 빠진 게 있더라고요. 자동차 그 등록비를 낸 영수증이 하나 빠져서 어디에 있는지 한참 찾았는데 아직도 못 찾았는데 얘를 시켜서 정리하게끔 하면은 그 영수증이 다 제대로 정리되고 AI에게 찾으라 그러면 쉽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네. 너무 잘할 겁니다. 저는 그것도 있어요, 사실. 익스펜스 리포트. 저 같은 경우에도 영수증이 뭐 그냥 그 사진으로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한 그런 다른 PDF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뒤져가지고 정산 파일을 만들어줘. 그러면 이제 뭐 표로 잘 만들어줍니다. 뭐 왼쪽에는 이미지, 오른쪽에는 금액 해가지고 쫙 해서 아름다운 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음.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로컬에서 모든 파일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제가 요약을 해놨죠. 폴더가 정리 끝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영수증, 리포트, 사진 정리, 문서 요약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엄청나게 많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는 메인으로 쓰는 컴퓨터는 아니라서 만약에 여기서 하고 싶으면은 등록을 해놓으면 되죠. 워커에다가 프롬프트에서 데일리 다운로드 오거나이제이션 이거는 데일리로 해서 새벽 2시에 돌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상상력을 잘 발휘하시면 굉장히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그래서 파일 정리까지 좀 보여드렸는데 오거니제이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혹시 상수님 오늘 뭐 좀 많이 배우셨나요? 더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생각지도 못한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분류를 하고 그 분류한 것대로 관리를 한다는 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인데 이런 식으로 뭔가 구조화를 시켜놓고 AI에게 그것대로 일을 하라고 계속 시키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고 그리고 고비 데스크탑에서 제공되는 그런 크론 잡같이 일정한 그런 그 시간이 되면은 돌게끔 하는 그런 크론 잡을 설정해두면은 내가 신경 안 써도 그 일을 잘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연말에 아니면 연초에 지금처럼 세금 보고 할 때 되면은 야, 그 정리한 내용 가져와 그러면 AI가 다 가지고 오고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예, 일주일에 한 번, 뭐, 예를 들어서 매일 다운로드 정리하고, 뭐, 영수증 일주일에 한 번 정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네, 되게 편하게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모든 게 다 정보잖아요. 그렇죠? 영수증, 뭐, 파일, 뭐, 이런 것들, 관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거니제이션까지 좀 알아봤고요. 이어서 저희 컨텐츠 생성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요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한 비디오를 만들 수도 있지만은, 우선은 좀 해보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 일단 이번 주에 가능한 대로 한번 가이드를 들어보려고 하고요. 우선은 저희가 아까 사용하던 볼트로 돌아가서 이 볼트에서 저희가 데일리 라운드업을 생성해 봤고 이 파일이 있었죠. 그리고 토픽 파일도 이렇게 생성을 해봤죠. 그래서 이 파일들을 그래프도 저희가 봤었고 그래서 이렇게 컨텐츠를 쌓다 보시면은 이걸 가지고 뭔가 유용한 걸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때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컨텐츠 생성 관련해서는 마크다운 형태로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뭐 많겠지만은 그 중에서 좀 유용한 게 저는 슬라이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슬라이드라는 게 이제 어떤 거를 컨텐츠 글로 정리하는 게 있고 또 그러니까 슬라이드는 이제 외부에서 공유하거나 하는데 유용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하고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을 텐데 우선 저희 볼트에 가서 터미널로 가서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슬라이드를 만든다면 저희가 어떤 토픽에 대해서 만드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이 두 가지일 텐데 그러니까 우선은 마크다운 슬라이드라는 게 사실 뭐 별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크다운 슬라이드라는 게 줄글로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중간에 구분자가 들어간 포맷으로 해가지고 분절하고 제목 만들고 블랙 포인트 만들고 그리고 발표자 노트 만들고 이런 걸 이제 슬라이드라고 하고요. 슬라이드를 또 보는 건 또 이제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저는 그러니까 덱셋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사용을 해요. 100%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옵션이라서 사용을 하고 있고 옵시디언 자체에서도 이런 형태의 슬라이드를 렌더링을 지원하고 있어서 그것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토픽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정리된 토픽을 가지고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슬라이드 탑픽스 using markdown 슬라이드 스케일 이거는 뭐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역시 플랫 모드로 돌려보고요. 슬라이드를 너무 어떤 목적인지도 얘기를 안 하고 만들어 달라고 했네요. 네, 그럼 좀 아마 몇 가지 제안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existing 어떤 것부터 할까? existing topic 파일 topic 파일 그리고 presentation teaching teaching으로 하죠.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output in publish 이렇게 클로드 코드의 또 다른 좋은 점은 계속 말을 할 수가 있죠. 얘기를 하는 중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고요. 그 와중에 그러면 제가 저희 스킬을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스킬이 여기 보이지 않는데 지금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옵시디안 세팅을 알려드리면은 보통 옵시디안이 기본적으로 마크다운 파일만 보여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모든 파일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show all type file types 하면은 모든 파일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오케스트레이터 설정 파일도 이렇게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 클로드 스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 나오네요. 그래서 아마 고비 데스크탑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블리시 퍼블리시 폴더에 하라는 거죠. C 뭐 루트 해도 될 것 같습니다. best of 3 or 7 years 세 개만 해보죠. 이렇게 하면 금방 나오겠네요. 그리고 컨텐츠로 가서 저희가 이제 그 클로드 스킬은 클로드라는 클로드가 사용하는 시스템 폴더에 저장이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마크다운 슬라이드라는 스킬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skill.md가 그러니까 어떤 스킬 같은 경우에는 skill.md 그러니까 즉 텍스트로 정의가 끝나는 게 있고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외부 뭐 라이브러리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텍스트에서 다 끝나고요. 여기 보시면은 슬라이드를 그냥 마크다운 파일을 가지고 또 이미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조금 어려운데 이미지도 어디 있고 그다음에 경로는 이제 어디다가 만들고 어떤 이름으로 만들고 캐딩은 어떻게 하고 이미지는 어떤 식으로 이미지가 또 경로가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있는 경우에도 슬라이드에 잘 포함되게 쉬운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열심히 만들고 있네요. 세 개 정도 나올 것 같고 이걸 따로 만드네. 오케이. make or read topics 이렇게 하면 아마 스킬을 사용하고 있죠. 스킬 사용해서 만들고 있고 지금 제가 태클을 걸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싱글 슬라이드를 만든다. 다시 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중간에 만드는 그 동안 지시를 막 다른 걸로 네, 바꿔도 일을 잘 하는 네. 게 AI의 장점인 것 같아요. 사람이라면 짜증냈을 거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컴프레hensive 만들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슬라이드 이후에 마크다운 또 비디오를 만들 거예요. 비디오라는 거는 어려운 부분이 비디오는 이제 오디오랑 그다음에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슬라이드 이미지를 쓸 수도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이제 제미나이가 워낙 이미지를 잘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제미나이를 사용을 하고 그러면 아까 슬라이드에서 비디오로 가는 거는 그 음성 나레이션이 필요하고 이미지가 필요한데 슬라이드가 있으면 그 두 가지를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슬라이드를 비디오를 만들었고 예제 비디오를 제가 하나 공유를 드렸었죠. 저는 슬라이드를 한번 볼게요. 결과를 publish 탭에서 second brain 슬라이드가 나왔네요. What is second brain? Why you need code method?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할 건 없지만 쓸만한 슬라이드가 나왔네요. 이거를 이제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일단은 기본 슬라이드 그 플러그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턴 온을 하시고 이거는 코어 플러그인에서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켜시면 되고 만약에 안 켜져 있으시면 슬라이드 스타트 프레젠테이션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아주 엄청난 건 아니지만 일단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덱셋이라는 앱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맥용이었던 것 같고 파일을 열어보면은 볼트, 인브리치, 퍼블리시 보시면은 조금 더 낫지만 뭐 그렇게 뭐 아주 그냥 뭐 적당한 슬라이드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좋은 거는 프레젠터 노트 이런 걸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프레젠테이션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실제 비디오를 만든다 하면은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서 요 이미지를
저희가 이 덱셋에서 슬라이드를 엑스포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PDF로 엑스포트 할 수도 있고, 이미지, 개별 이미지로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이미지로 엑스포트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이미지를 따시고, 여기 이 노트를 가지고 음성을 따시고 해서 그 두 개를 결합하면 비디오가 되겠죠. 근데 저도 예전엔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보시는 대로 그렇게까지 아주 예쁜 이미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선호하는 방법은 여기 개별 슬라이드별로 재미나 이미지를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여기 슬라이드 노트에 음성이랑 결합해서 비디오를 만드는 걸 좀 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에서는 오픈 AI는 음성을 만들고 제미나이는 네. 프레젠테이션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죠. 네, 여기 이제 마크다운 비디오 스킬을 보시면은 항상 이제 스킬과 램지를 먼저 보시면 돼요. 네,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고 당연히 이 뭐 TTS나 이런 거를 다른 걸로 바꾸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제미나이 이미지, 그다음에 오픈AI TTS 두 개를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는 그래서 그리고 API 호출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실제 스크립트가 들어가고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픈 AI API 키와 제미나이 API 키가 있어야지 요 스킬을 끝까지 돌릴 수가 있는 거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예, 지금은 그렇고, 만약에 제미나이만으로 하시고 싶으시다 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스킬을 조금 바꾸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를 조금 제미나이 음성을 사용할 수 있게 좀 같이 옵션으로 좀 설정을 해둘게요. 이거는 네. 여러분들 따라 하실 때 좀 더 편하시게. 적어도 API 키를 하나만 쓰시면 되니까. 일단 돌아가서 제가 만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슬라이드가 꽤 크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인트로 섹션만, 네, 이 섹션만 가지고 만들어 보죠. 플레이 모드로 다시 돌아가서. 그럼 아마 마크다운 스킬을 사용해서 아마 비디오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스킬이라는 게 없을 때 이걸 하려면은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벌써 이렇게 스킬이라는 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되는 거고요. 인트로덕션. 네, 인트로덕션만 지금 하겠다고 한 거죠. 인트로덕션만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제미나이가 이미지 퀄리티가 최근 게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제미나이 프로3를 비용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퀄리티가 제가 아마 그렇게 해놨을 텐데, 예, 지금 디폴트 3 프로 이미지 리뷰를 쓰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미나이 2.5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하는 게 잘 안 됐어요. 왜냐면 이미지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최근 나노 바나나 모델로 생성하면 상당히 괜찮은 프레젠테이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디오, 네, 인트로덕션 나왔고, 인트로덕션, 오디오, 이미지 생성, 네, 이게 아닌데, 자꾸 얘가 2.0을 호출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걸 좀 명시해 줄게요. 플랜을 다시 검색하면, 네, 네, 뭐 코스트까지 나오죠. 지금 세 장이기 때문에 50센트, 네, 이 정도면 이 그냥 한번 정도면 돌려볼 알만하죠. 만하죠. 네. 네, 네, 이 모드 제미나이 3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돌려놓고, 저희는 또 제가 최근에 만든 실험하고 있는 다른 스킬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처음 돌리는 거니까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를 쓸 거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저한테 오디오를 만들려고 물어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가 오디오 두 파일을 개 만들어져 있나요? 지금 보니까 제가 인트로만 비디오 만들어냈더니 비디오를 만들기 위한 슬라이드를 하나 더 만들었네요. 네, 그러군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오디오가 될 거고, 이 부분이 이제 이미지 생성에 사용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뭐 아주 짧은 비디오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있을 텐데, API 키가 없다 그러네요. 네, 키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얘가 아마 지금 고비 데스크탑 아니라서 키를 못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API 키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지금 여기니까 같은 데지. 네, API 키가 있습니다. 네. 이 클로드 세션은 다 저희가 리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니까 요거는 터미널에서 하셔야 되는 거네요. 네. 네. 이런 경우에는 save progress 네, AI Analysis 폴더에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랜을 만들어 달라 그러고 이걸 쓸 수 있는 터미널로 가서 완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여기서 해보고 그거는 환경 세팅 문제 때문에 그런가 보죠. 고비에서는 달려 네, 지금 있고, 이제 API 키가, 네네, API 키를 찾아야 되는데, 네, 일단 요거 놔두고, 제가 이거 좀 완성해서, 어쨌든 결과물은 제가 여기 보여드린, 그런 비디오가 될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컨드 브레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인 지식 관리의 혁신적인 방법론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매일 쏟아 분류해서 보관하고 필요할 때 찾아보는 방식이죠. 하지만 세컨드 브레인은 공작 네, 아무튼 뭐 이런 비디오고요. 요새 이런 비디오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나노 바나나 이미지 사용해서 벌써 앞으로 많이 쏟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해보고요. 아주 훌륭한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이 슬라이드 만드는 거랑 비디오 만드는 거랑 한번 시도해 봐야겠어요. 네네네. 네. 지금 문서 만들어준 것 같고, 네. 그러면은 문서를 한번 요거를 그대로 해달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요거는 이제 같은 곳에서 터미널로 그러니까 같은 폴더에서 터미널로 이걸
똑같은 내용을 재개를 하는 겁니다. 이 세션은 고비에 제가 여기다가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고비에서 플랜 파일 만들어 달라고 네. 했고 그 플랜 파일을 터미널에서 돌리라고 명령을 한 거죠. 네네네. 지금 여기서는 찾았죠. 네. 그러네요. 한경정수 찾았기 때문에. 요거 지금 이것도 하면 또 재밌어요. 또 오디오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슬라이드가 3개이기 때문에 3개를 동시에 만들거든요. 보시면은 3개를 동시에 절시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미지도 만들어 줄 겁니다. 인포그래픽이 안 되니까 프로페셔널. 만약에 그러니까 에러가 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리커버해서 하고 있죠. 설명이 있으니까 이걸 써서 만든다. 어쨌든 이런 게 사실 굉장히 그 파워풀한 게 제가 뭐 잘 몰라도 그냥 만들어줘 하면 얘가 알아서 지금 제 의도를 읽고 해석을 해가지고 API를 호출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방 될 것 같긴 AI가 한데 말귀를 네. 알아듣는 게 그게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지금은 비디오를 만들어 달라 그랬고 AI는 그게 핵심 목표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음, 인포그래픽으로 해달라 그랬는데 인포그래픽이 안 되니까 프로페셔널로 한 게 AI는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지시는 아니었고 결국은 비디오를 만드는 게 중요한 지시니까 인포그래픽으로 하라는 지시는 무시하고 프로페셔널로 해야 되겠다라고 자기가 결정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아주 훌륭한 인 것 같아요. 네, 너무 훌륭하죠. 네, 지금 이미지 3개를 만들었고요. 만들고 있고, 이게 끝나면 이제 이미지랑 오디오를 연결해서 비디오를 만들겠죠. 그리고 이 Assemble Final Video. 클라우드 스킬이 굉장히 유용하고 또 이걸 만드는 것도 제가 지난주에 영어 유튜브 영상의 트랜스크립을 받아서 한글로 요약하는 스킬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클라우드에게 하라 그러니까 한 10 몇 분 만에 다 만들더라고요. 아예 클라우드 안에 API가 있더라고요. 트랜스크립 유튜브 트랜스크립 가져오는 API. 음, 그걸 사용해서 음, 금방 음, 만들더라고요. 네네네. 놀랍지 않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지금 다 만들었고요. 벌써 지금 결과를 업데이트 했네요. 네, 옵시덴에서 비디오도 여실 수가 있어요. 네, 아, 예뻐라. Welcome to this 이게 comprehensive overview of building a second brain, a methodology developed by Tiago Forte for managing personal knowledge in the digital age. Our brains are optimized for generating ideas, not storing them. A second brain extends our memory and intelligence using modern technology tools, 네, 뭐 이렇게 allowing us 나왔고. to offload storage to external systems 오늘따라 and 이미지 free our 퀄리티가 아주 좋진 biological 않네요. brain for imagination. 그래도 이런 이 것들 정도면 보면. 저는 훌륭한 것 같은데요. We consume countless hours 아, of 근데 저 좋은 걸 content 너무 each 많이 year, 봐서. but where does all that knowledge go when 네, we need it? 어쨌든. Without a 네, system to 아시겠죠? preserve 예, and 요거는 어쨌든 organize our 튜닝을 brain, 하시고, we fail 오늘은 to 좀 build 예를 a 보여드리는 collection of 거니까. reusable knowledge that 네, increases in value over time. 네, Welcome to this 네. 요거 그냥 예로 보시고, 저도 이 네, 혹시 뭐 기능을 여기까지 질문 활용하려고 같은 거 하는 게 있으실까요? 굉장히 아니면 창수님 유용한 비디오 만드시는 부분이 분이니까, 저도 이 기능을 활용하려고 하는 게 지금 유용한 부분이 하나 영상을 만들고 이걸 한국어로 그 영상 만들고 영어로 영상 만들고 아니면 다른 언어로 영상을 만드는 게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게 유용한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어디언스도 저희가 뭐 계속 바꿀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제가 뭐 제 딸한테 설명해 달라고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눈높이를 맞춰서 만들어 줄 거고 그런 식으로 그러네요.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사용자 보는 사람 지식 수준이나 언어든 뭐 모든 거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이런 게 나를 위한 콘텐츠를 다 사람들이 다 만들어 보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나중에 생각도 좀 들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튜토리얼에 있는 거는 거의 다 커버를 한 것 같고요. 제가 요거 보여드리려고 했죠. 약간 프리뷰인데 일단은 마크다운 슬라이드 스킬 말씀드렸고 슬라이드 형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보여드렸고 비디오 스킬은 그러니까 슬라이드 저 텍스트에서 이미지랑 그다음에 나레이션 따로 생성해서 합치는 그런 식으로 된 거 말씀을 드렸고요. 예제도 보여드렸고 네, 하나 더 추가할 내용은 오늘 보니까 환경 변수에는 API 키를 고비 데스크탑에서 못 가져오기 때문에 이번 터미널에서 실행을 시키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될 거예요. 그렇죠? 예, 네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저도 해봤는데 거기서는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네, 스킬이라는 게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계속 배우고 있지만은, 네, 너무 파워풀한 게 많아요. 그래서 계속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디오 스킬이라는 리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옵시디안 스킬이라는 리포를 만들어서 여기다 다 이제 넣어놓고 있는데, 보시면은 뭐 마크다운,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 네. 저희 그 AI4 PKM 관련된 어드민 스킬도 여기다 만들었고, 옵시디안 관련돼서 문서나 아니면은 다이어그램 같은 거, 그런 거 추가하는 거 만들었고, 라이팅 관련해서도 만들었고, 또 비디오도 만들었어요. 근데 비디오는 제가 좀 업데이트하고 있어가지고 여기는 반영이 안 되는데 비디오를 조금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요새 만들고 있는 스킬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하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비디오 상수님 많이 만드시니까 아시겠지만은 항상 그 녹화를 하다 보면은 공백이나 필러월드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where 뭐 이런 것들 영어로 네 그런 것들이 사람이 이제 요새 특히 이제 한국 분들은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간격이 되게 빠르게 빨리빨리 바로 보실 수 있게 편집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제거하는 스킬이 있으면 좋겠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작년에
작년이 아니라 지난주에 아마 좀 보여드렸을 텐데 이건 사실 실험 중이에요. 그래서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몇 개 예제를 보여드리면은 제가 아주 굉장히 그 험블한 유튜브 채널을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걸 했냐면은 이런 실험용 비디오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안녕하세요. 비디오 스킬 한번 테스트 해보고 있습니다. 스킬이 얼마나 필러홀드를 잘 잡는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공백도 그렇고 그럼 공백을 한번 해볼게요. 이건 2초짜리 공백, 이건 3초짜리 공백. 네, 대충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스킬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이제 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런 비디오를 만들어서 이 비디오를 얼마나 잘 이걸로 이제 공백을 제거하는지 그 뒤에 보면은 보시면 필러월드도 있어요. 아닌가요? 이거는 필러월드인가 아닌가요? 이거는 필러월드인가 아닌가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스킬 트레이닝 비디오를 만든 다음에 얘를 실제로 제가 클리닝을 하는지 비디오 클리닝 그래서 여러 번 이터레이션 했지만 어쨌든 이건 뭐 영상을 별로 보여드릴 게 없어서 이게 결과물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디오 스킬 한번 테스트 해보고 있습니다. 스킬이 얼마나 필러홀드를 잘 잡는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공백도 그렇고 그럼 공백을 한번 해볼게요. 이건 2초짜리 공백, 이건 3초짜리 공백, 이건 4초짜리 공백, 이건 5초짜리 공백 그리고 이번엔 필러홀드 테스트 해볼게요. 이거는 필러월드인가요? 아닌가요? 이거는 필러월드인가 아닌가요? 이거는 필러월드인가 아닌가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좀 이터레이션 해가지고 대부분의 필러월드를 잘 뭐 적당히 제거하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실제 비디오에 적용해 보면은 실수하는 게 없진 않아요. 아직 없진 않은데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은 뭐 이 스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는 거라서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네, 그 스킬은 아주 기대가 됩니다. 편집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굉장히 많이 걸리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그 코홀트 분들을 위해 여러 가지 비디오를 만들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제미나이에서 클로드 커뮤니티 볼트 셋업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그냥 퀵타임으로 녹화한 짧은 비디오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7분짜리 비디오거든요. 중간에 굉장히 뭐 그냥 제가 기다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뭐 기다리는 것도 이제 어차피 화면 보여드린 거니까 뭐 필요한 일이긴 한데 그래도 공백을 다 제거한 버전을 만들었더니 이게 3분짜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백만 제거하면 좀 심심하니까 제가 이 스킬에다가 이런 기능을 놨어요. 중간에 공백을 제거했을 때 지금 그 스킵하고 있다. 예, 그런 메시지까지 좀 같이 뿌려주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 봤는데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중간에 공백이 있어요. 네, already 제 프로필이 이미 있으니까 볼트.md를 스키핑 더 세컨드 이 스킵하고 있다는 거를 또 보여주면서 그러면 이제 훨씬 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뭔가 중간에 편집이 됐다는 것까지 뭐 이게 꼭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은 퀵하게 이제 뭐 편집을 손쉽게 하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프롬프트 설치됐고요. 그래서 요거를 돌려보니까 원래 비디오가 7분짜리가 3분짜리로 7분 40초인데 3분 50초로 그렇게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요거는 저는 뭐 제가 아니라도 이 스킬 이 비디오 많이 편집하시는 창수님 같은 분들이 더 발전시키셔가지고 저희가 좀 많이 같이 쓰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지금 개발할 생각이고요. 진영님이 개발한 거 보고 거기에서 좀 더 보완하고 하는 방법으로 개발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네. 저 요거 내용을 보시면 비디오 클리닝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최신 버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백을 예를 들어서 여기는 1초 이상을 이제 그 공백이라고 정의하는데 긴 공백을 제거하는 거 이거는 이제 꼭 무조건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필러월드는 조금 어려운 게 일단 언어 디펜던트 하기도 하고 사람의 또 컨텍스트에 따라서 뭐 필러월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어려운데 요거는 옵션으로 다 넣었어요. 그래서 공백은 무조건 제거하고 필러월드는 만약에 뭐 옵션으로 해서 뭐 원하면 사용자가 원하면 제거하는 식으로 그래서 요거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고 결과 이렇게 리포트도 주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거죠. 이제 파이썬에 이제 FFmpeg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걔가 비디오를 트랜스크립션을 따줘요. 근데 그냥 따는 게 아니라 타이밍까지 각 음절이 언제 발화되는지 그것까지 고려해서 트랜스크립트를 따주기 때문에 가능을 한 거고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보면은 얘가 이거는 잘했고 잘못했고 그런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파이썬에 이미 다 있는 기능이지만 AI가 이렇게 저희가 쓰기 쉽게 스킬로 포장을 해주고 이걸 또 저희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쓸 수 있다.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이렇게 좀 느끼고 있고요. 그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요거는 이제 그 비디오에 이제 챕터를 더하는 거예요. 챕터라는 건 이제 저희가 비디오가 뭐 1시간짜리면은 소주제별로 저희가 챕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챕터를 더하는 것도 비슷한 원리죠. 그 원본 비디오의 트랜스크립션을 따고 트랜스크립션이 이제 몇 초 각 그 챕터의 시작 끝 시점을 저희가 알 수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챕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지금 챕터화를 한 게 제가 이제 이번에 올린 비디오들은 대부분 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챕터들
스킬을 이게 다 지금 자동으로 생성을 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 비디오 가시면은 자세한 변경사항은 저희 GitHub 리포에서 예를 들어 리드와이즈 활용 대시보드에 가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책을 읽는 거나 아니면 어디서 아니면은 웹에서 뭘 읽고 커뮤니티 볼트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커뮤니티 볼트는 이제 좀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혼자 피킹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커뮤니티에 있는 다른 분들과 같이 생성 가이드 생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뭐 폴더 안에 생성을 하고 나중에 옮겨달라고 해도 될 거라서 이렇게 지금 폴더를 혼자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텐션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챕터를 만드는 것도 거의 자동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거 것들이 굉장히 상당히 좋은 기능이고 보시는 분들한테 되게 편리함을 주는 기능인데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못 하고 있었는데 이 자동화된 스킬을 이용하면은 손쉽게 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 저도 이걸 이용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고 만들어져요. 하나는 이제 제가 여기다 올려놨지만은 같은 비디오를 지금 위크 튜토리얼 파트 1이죠.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주고 트랜스크립션에다가 아예 이렇게 유튜브 링크 해당 그리고 오늘의 내용을 들어가서 정확히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아까 이제 유튜브 비디오 안에다가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넣어주고 이걸 그냥 붙여 넣으면은 비디오 디스크립션에다가 챕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지원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하다가 그럼 챕터도 좋은데 그럼 하이라이트 비디오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챕터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40분짜리 비디오인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하이라이트로 보여주면 좋잖아요. 뭐 쇼츠 요새 그런 것도 많이 보시고 하니까 그래서 그 기능을 바로 오늘 추가를 했어요. 오늘 추가를 해봤고 이게 이제 애드 하이라이트 for 비디오 제너레이션 그거는 뭐냐면은 제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샌드박스나 네, 요거를 지금 만들고 있었는데 데스크탑 있구나. 네, 데스크탑에서 여기 있다. 아웃풋. 이게 이제 원본 트랜스크립트가 있죠. 7분짜리 비디오 갖고 야제를 만들어 봤는데 트랜스크립트가 있고 거기다가 제가 밑줄을 그어요. 이렇게 이거는 그 마크다운 에디터로 밑줄을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밑줄을 그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이 밑줄 그은 거를 가지고 하이라이트 비디오를 만들어줘.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크립트 하이라이트 보시면은 밑줄 된 것만 딱 빼가지고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만든 거고 그거 역시 비디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분짜리 하이라이트 비디오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7분짜리 제가 아까 오늘 이제 제미나이 유저분들한테 커뮤니티 볼트 셋업하는 거 7분짜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공백을 다 빼니까 3분 50초가 됐고 하이라이트만 남기니까 2분이 된 거예요. 2분짜리 비디오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제 제가 여기다 스킵할 때 그 레이블을 여기다 넣었잖아요. 그걸 이제 비슷한 식으로 타이틀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선은 제미나이에다가 제가 현재 커뮤니티 볼트가 설치된 디렉토리를 include directories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아웃박스 커뮤니티 폴더에 세그먼트에 대한 타이틀도 넣어가지고 하이라이트 비디오를 이번에 거를 한번 커뮤니티 볼트를 만들어 봤고요. 뭐 이런 것도 이제 그거죠. 이제 비디오를 그러니까 AI가 어떤 말을 언제 했는지 알면은 그거에 대해서 사실 뭐 필러월드 제거하거나 하이라이트 하거나 사실 어찌 보면 같은 원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식으로 비디오 편집을 해줄 수 있다. 아직은 이것도 뭐 완벽하지 않아요. 보시면 뭐 좀 어색하기도 하고 아직은 이 위치가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사실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많은 부분은 이제 여기다가 언더라인 하이라이트 이 트랜스크립트에다가 밑줄을 치시고 그 밑줄에 대해서 하이라이트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은 요것만 딱딱 따가지고 하이라이트 영상 만들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제목도 제목도 생성을 해줍니다. 여기는 안 나오나? 또 뭐 그런 게 지금 저는 실험을 해보고 있는데 앞으로 더 발전을 마지막으로 이제 저도 이제 오늘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여기다가 저희 리포에다가 풀 리퀘스트라는 형식으로 올려놨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런 변경사항을 만들었고 이 변경사항을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좋다 하면 이제 머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래 리포 이 파일들에다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뭐 지금은 저 혼자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그냥 뭐 머지를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더 많은 분들이 개발에 참여하셔가지고 저희가 스킬이 계속 발전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 이런 것도 스킬 설명을 드렸는데 영상 편집까지 간단하게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와가지고 정말 저는 놀라운데요. 이제는 진짜 아이디어 시대인 것 같아요. 그죠? 기술이 딸려서 뭐를 못한다는 거는 이유가 안 되는 것 같고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그런 개발하는 것들은 AI가 다 해주니까 충분히 내 아이디어를 구현하는데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장벽이 많이 낮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장벽이 낮아진 거 분명한 것 같고요. 그게 그쵸. 이제 이런 스킬이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훨씬 더
좋은 형태로 나와서 발전된 형태로 나와서 많은 분들이 쓰실 것 같은데 지금이 약간은 그 중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만약에 이거를 잘 개발해서 뭔가 뭐 좀 상업화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 같고 아직은 조금 그 기회가 있다. 근데 이제 조만간에 굉장히 많은 네 이게 이제 사실 뭐 이 스킬이고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뭐 나노바나나 3.0이 이게 다 어제가 아니라 작년 말에 나온 것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직은 지금 뭐 생태계도 없고 네 아직은 굉장히 좀 초기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빨리 잘 만들어서 또 많이 배포하고 하는 사람들이 또 기회를 많이 얻고 하지 않을까.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들 수 있고 네, 이런 거를 전 좀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창수님 좀 잘 만들어 주시고요. 네. 예, 다른 분들도 알겠습니다. 아마 비디오 편집 관심 있는 분들 많을 거라서 네, 그런 분들이랑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볼트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제가 이런 스킬 같은 거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스킬이랑 프롬프트들 제 볼트에 이제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사실 깃허브도 있어요. 깃허브도 있고 아마 이것도 뭐 더 편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아마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공유 볼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갖다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클리닝을 하고 퍼블리시 제 볼트예요. 네, 네, 제 볼트고 제가 만든 거를 이제 스킬 이랑 프롬프트 이런 거를 커뮤니티 볼트에 굉장히 쉽게 퍼블리시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볼트 연결을 통해서 이미 다 제 볼트랑 예를 들어서 이게 제 개인 볼트인데 볼트를 보시면은 아까 이제 보여드렸죠. 예, 여기 이제 커뮤니티 볼트가 이미 커뮤니티 볼트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퍼블리시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다운로드 오거니제이션 비디오 쭉 커뮤니티 볼트로 저는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래도 퍼블리시를 하면은 그리고 제가 지금 커뮤니티 볼트를 이쪽에 열어놔서 제 개인 폴더에 아마 퍼블리시가 될 겁니다. 네, 이미 어제 했나? 어제 한 거, 어제 했던 것 같아요. 어제 했다고 얘기를 하겠죠? 양쪽을 다 보고 있죠, 지금. 네, 이미 찾은 거예요. 제가 이미 퍼블리시를 어제 했기 때문에 네. 두 개가 내용이 차이가 있나? 네, 보고 있습니다. 내용이 차이가 없다는 걸 발견하겠죠. 아직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이걸 업데이트하고 싶으면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기술 그러니까 버전 관리를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도 없어요. 버전 관리도 그냥 플로드한테 맡겨두면은 굉장히 잘 해줄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스킬을 한번 퍼블리시를 해볼게요. 네. 네. 이거는 네, 이미 이걸 찾았는데 뭐 이거는 이미 있으니까 일단 뭐 두고요. 어쨌든 없는 건 이렇게 복사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MBR, WRB. 예. 그리고 이제 스킬도 마찬가지예요. 스킬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뭐 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 볼트로 내가 스킬을 뭐 좀 퍼블리시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퍼블리시를 했잖아요. 이건 아마 없으니까 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네, 그냥 쉬운 거니까. 퍼블리시를 제가 프롬프트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거를 뭐 로컬에서 테스트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복사를 하셔도 되죠. 복사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커뮤니티 볼트에서 있는 걸 참조해가지고 바로 로컬에서 실행도 하실 수 있고. 네, 지금 이거는 복사가 됐죠. 제 폴더에 프롬프트에 리서치 브리핑 들어갔고 다운로드 들어갔고. 그래서 요런 것들 한번 보세요. 보시고 스킬도 제가 같은 식으로 카피, 비디오, 애드, 챕터.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이제 커뮤니티 볼트 쓰시는 분들은 다 이 스킬을 쉽게 받으실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써보시고 또 거기서 뭐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제가 그걸 받아 뭐 개선할 수도 있고 도술 다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저는 이미 들어갔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좀 저희가 각자 이제 이렇게 만드신 게 여기 베이스에서 보시면은 프롬프트도 제가 지금 얘기한 것들이 들어갔고 제 이름 넣어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스킬도 지금 제가 넣은 것들이 들어갔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생태계를 계속 만드는 그런 경험을 커뮤니티로서 좀 했으면 한다.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 지금 그거에 대해서 보여주신 조금 더 거는 추가적인 안내를 이번 주 라이브 세션에서 네, 네. 네, 지금 보여주신 거는 일단 커뮤니티 볼트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죠. 원래 PKM 퍼스널 노리지 매니지먼트는 나 혼자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건데 이것을 커뮤니티 볼트로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같이 네트워킹을 그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그 기능을 만들었고 CV2601이라는 커뮤니티 볼트를 만들었고 거기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자기 개인의 그런 정보를 그 커뮤니티 그 볼트에 그 퍼블리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보여주신 거죠. 이 커뮤니티 볼트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는 제가 1월 코호트에 이제 등록하신 분들 대상으로 일단은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거는 여기 문서 링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디스코드에 만약에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이 커뮤니티 볼트에 대한 안내를 더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이게 좀 지식 공유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스킬이나 저희가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기능을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질문 답변 같은 것도 지금 여기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퀘스천 같은 걸 몇 가지 올려놨는데 뭐
음악 추천을 제가 해달라 이렇게 좀 퀘스천 올리기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민성님이 답변을 해주시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날레지 매니지먼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랑 같이 하는 경험을 지금 이제 막 좀 실험적으로 디벨롭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코어트 분들이랑 먼저 하고 있지만, 네, 그래서 제가 셋업 가이드를 코어트 분들한테는 전달을 드렸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2월 코어트에 등록해 주신 게 주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참가하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 2월이라고 추가를 해야겠네요. 네, 참가하기 버튼 누르셔가지고 2월 코어트에 가입하시면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만간에 2월 코호트 참가하시는 분들 모집할 테니까 그 모집할 때 신청하시면은 그 커뮤니티 볼트도 같이 이용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저희가 다시 돌아가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참 이런 내용들이 어쨌든 재밌는 거는 거의 여기는 한 반 정도는 이거 한 이 정도는 이번 주에 다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뭐 빠른 시간 내에 뭐든 쉽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돼서 좋긴 한데 네, 또 그만큼 또 다른 분들도 똑같기 때문에 예, 또좀 부담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어쨌든 재미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수님 혹시 마지막으로 혹시 뭐 한 말씀 더 해주실 게 있을까요? 오늘 굉장히 너무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그죠? 지금 지영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셔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많아서 많은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너무 유용하고 좋았어요. 다 저도 배우고 싶고. 근데 보시는 분들이 좀 부담 안 가지셨으면 좋은 게 이걸 다 소화하기는 힘들 거예요. 저도 지금 알려주신 것을 전부 100%다 소화하기는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그 관심 있는 부분 아니면 소화할 수 있는 부분만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저도 오늘 알려주신 거 다 해보고 싶지만 그 능력이 안 될 것 같고 하나하나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해나가면서 같이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도 하고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도 하고 하면서 같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거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많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예, 창수님도 뭐, 네, 시간이 뭐, 어쨌든 각자 페이스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굳이 이제 혼자 하기보다 커뮤니티를 좀 만들려고 하는 게 제가 아는 건 어쨌든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아마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또 그런 자기가 배운 거 공유하고 하면은 저희가 커뮤니티로서 배우고 성장하는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있는 거라서, 예, 창수님이 오늘 좀 소화하셔가지고 나중에 또 더 스킬도 개선해 주시고 또 공유 주시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